대법원 2014년 10월 27일 선고 2014도 2121 판결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목적 외 사용 제한과 금품 수수 사건에서 진술 증거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함께 다룬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 전면 부인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두 가지 핵심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나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인 통화 내역이었고 다른 하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이었다. 문제가 된 통화 내역은 원래 공소의 인물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받은 자료였다. 검사는 이를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증거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뿐 전혀 관련이 없는 다른 범죄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금품 제공자의 진술 역시 객관적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당초 수사 목적과 무관한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둘째, 금품 수수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 제공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를 준용하는 제13조 2호의 취지에 비추어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제공 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 또는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통신 자료가 개인의 통신 내역이라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집과 이용은 엄격한 목적 제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 사실은 통화 내역이 수집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해당 통신 자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금품 수수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그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신빙성 판단에서는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 아니라 진술자가 그 진술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해관계, 수사상,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헌법적 관점에서 통신의 자유와 적법 절차, 원리를 재확인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통신 자료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이므로 그 이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정보 축적과 전용이 가능해져 기본권 침해의 위험이 커진다. 목적 외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이 판결은 영장주의와 비례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형사법적으로도 이 판결은 무죄 추정과 증명책임 원칙을 강조하였다. 정치자금 사건은 공적 관심이 높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그와 별개로 유죄 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 이해관계가 개입된 진술이나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처지를 얻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는 진술은 특히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비록 유죄의 개연성이 존재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판결은 수사의 효율성보다 기본권 보호와 형사재판의 엄격한 증명 원칙을 우선한 결정이다. 통신 자료의 목적 제한과 진술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는 형벌권 행사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장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판례라 할 수 있다.